안녕하세요. 저희는 성장교실팀 양철웅 김혜진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왜 이렇게 화면 앞에 뻘쭘하게 서 있죠? 저희 오늘 과정중심평가에 대한 디딤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일단 5가지 테마를 준비를 했습니다. 과정중심평가를 왜 해야 되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과정중심평가가 뭐냐, 그리고 과정중심평가를 위해서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인 교육과정 문해력, 그리고 과정중심평가의 어떤 개발 절차, 진행 과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다양한 수행평가의 방법들, 그리고 과정중심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피드백, 이 5가지 테마로 디딤 영상을 살펴볼 건데, 이거를 안 보면 성장교실 참여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던데 정말인가요? 그럼요. 오늘 이 영상을 꼭 보고 오셔야 저희가 오늘 준비한 교육과정을 전부 다 선생님께서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준비한 영상들을 꼭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파이팅 하셔도 꼭 끝까지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첫 번째 테마인데요. 과정중심평가는 뭐고 도대체 왜 해야 될까? 요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걸 알아보려면 우리가 먼저 학생은 과연 어떤 과정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학습의 어떤 과정은 무엇인지 선생님들의 학습 이론에 대해서 좀 성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홍길동전을 수업을 했었는데, 제가 학생한테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홍길동은 도적의 무리를 이끌고 탐관오리를 징벌해서 백성을 구제했어. 홍길동은 굉장히 훌륭한 백성을 구제한 영웅이야 라고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학생한테 전달을 할 때, 학생은 과연 아무 생각 없이 저의 이런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일까요?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보는 게 객관주의 관점이라고 합니다. 지식을 누군가가 말로 설명하면 그것이 다른 사람의 마음에 그대로 옮겨 심어진다는 관점이죠. 이걸 이미지로 표현하면 이런 빈 공간 같은 학생의 마음속에 교사의 설명이 이렇게 와서 정착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 관점으로 이제 교수 평기를 바라보게 된다면, 일단 선생님은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학생한테 정확하게 일제식 강의로 설명을 해요. 그러면 학생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시험지, 선다형 평가나 단답형 평가의 학생은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 답지에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한 수치와 등수, 점수가 나와서 이제 평가가 되는 거죠. 85점, 67등 이렇게요. 대신 학생의 수치는 나올지 몰라도 학생의 다양한 특성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만약에 객관주의적으로 아이가 학습을 한다 하면은 이렇게 교수 평기 과정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학생은 이렇게 학습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가 아무리 홍길동은 도적의 무리를 이끌고 탐관오리를 징벌해서 백성을 구제했어 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걸 받아들이는 학생이 홍길동의 구제는 진정한 구제가 아니야. 홍길동이 일시적으로는 백성들한테 쌀과 곡식을 풀어서 먹을 게 생겼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해결책이 될 수 없어. 봐봐, 홍길동 그냥 율도국으로 떠났잖아. 남겨진 백성들은 다시 탐관오리한테 시달리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은 제가 이런 해석을 했다고 해도 받아들일까요? 전 안 받아들일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해석이 있기 때문이죠. 대신 이런 해석과 자기의 해석 사이에서 어떤 호기심을 갖고 질문을 하고 탐구를 하고 어떤 생각, 감정, 느낌 이런 것들을 갖게 되겠죠. 이 사이에서 뭔가 질문하고 내가 궁금한 거를 탐구하고 이런 과정 가운데 이제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게 구성주의적인 관점이죠. 그래서 학생은 이런 질문을 던질 거예요. 내가 백성이라면 막막했을 것 같아. 홍길동이 율도국으로 떠나고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 진정한 구제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질문하고 탐구하면서 학생들은 공부를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미지로 표현하면은 학생의 마음속에는 이미 이런 배경지식, 우리가 스키마라고 부르는 배경지식, 가치관, 경험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자기 스스로 능동적으로 탐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식들과 연결이 되고, 연결되는 과정에서 나의 배경지식도 변하고 외부에 있는 지식도 재구성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식은 그대로 객관주의적으로 그대로 벽돌처럼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하면서 인간의 마음속에서 생성된다고 보는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보면은 아까 봤던 일제식 강의와 선다형 평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어떤 교수 편개 과정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또 비고츠키는 또 정신과 정신 간의 기능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개인의 내면으로 이렇게 들어온다고 봤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고민이 있는데 어른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아빠? 그러면은 이건 먼저 뭐부터 알아보자. 뭐 여러 가지 문제 해결적인 어떤 질문과 대화의 과정을 거치면 나중에 아빠가 없어도, 어른이 없어도 학생은 그런 어떤 사고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학생의 배움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선 상호작용을 정말 활발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습득된 어떤 정신적인 기능이나 어떤 지식을 또 나한테 맞게 재구성을 하는 과정이 바로 배움의 과정이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배움이 일어난다고 보면은 말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이해하고 기억하고 대화하는 그런 어떤 장을 펼쳐주는 거죠. 그럼 학생들은 적극성과 호기심을 보이고 교사가 피드백을 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질문하고 탐구하고 분석하고 논리적인 사고나 분석력, 비판력 같은 특성을 보일 수도 있고, 또 계속되는 교사의 피드백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적용해보고 협력해보고, 또 이 과정에서 학생은 협동심이나 상호존중과 같은 여러 가지 특성을 나타낼 거예요. 또 피드백을 하면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서 종합하고 성찰하는 어떤 기회를 또 주면은 학생들은 창의적인 면도 보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보일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피드백을 주면은 학생들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결국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교사는 이런 배움의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학생의 특성, 어떤 학생의 성취 수준, 이런 것들을 모아서 말로 이렇게 서술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아까와 같이 점수로 단순하게 제시하는 것보다 학생의 다양한 특성들을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구성주의 관점에서 좀 이제 왜 교수 과정 중심 평가를 해야 되냐 알아봤는데, 교육 과정을 우리가 성취 기준으로 실현을 하려고 하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과정 중심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제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인데요. 맨 먼저 이제 맨 위에 있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핵심 역량이에요. 역량. 이 역량이 그 밑에 있는 교과 역량으로 좀 구체화되고, 이 교과 역량이 성취 기준으로 구체화가 되죠. 그리고 각각의 성취 기준은 지식 기능 태도 중에 어떤 강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취 기준은 지식 기능 태도로 이렇게 좀 구분해서 분리를 할 수 있다고 보면은, 지식 부분은 사실 강의식 수업을 하고 일제식 전달식 수업을 할 수도 있어요. 거꾸로 교실에서 디딤 영상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 물론 하브루타의 어떤 설명하는 방법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공부하게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런 강의식 수업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지식 영역은. 근데 이것도 지필평가로 볼 수 있죠. 지식 영역은. 지필평가도 선다형 평가만 있는 게 아니라 논술형 평가라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근데 기능이나 태도와 같은 거는 강의식 수업이나 지필평가로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어과 같은 경우에 토론 과정에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할 수 있는가, 이거는 강의식 수업에서는 아이의 어떤 그런 능력을 키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능력을 객관식 시험으로 어떤 논술형 그냥 쓰는 시험으로 평가를 할 수도 없고, 직접 아이들이 토론을 해보고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키워줄 수도 있고 그것들을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능이나 태도 영역을 우리가 아이들한테 좀 진정성 있게 교육을 하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배움 중심 수업과 과정 중심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왜 과정 중심 평가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과정 중심 평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